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바로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옛날 어느 외진 고을에 태생부터 남다르게 못생겼다는 이유로 마을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며 살아가는 한 소녀가 있었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윤희화. 어린 이화는 어머니와 단둘이 조용히 살아가고 있었지만 10살이 되던 해 어머니가 갑작스레 병을 얻어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졸지에 아무런 보호자 없이 세상에 내던져진 이화는 완전히 고아가 되었고 이화의 사정을 안타깝게 여긴 고을 원님은 그녀가 관아에서 허들의 일이라도 하며 먹고 살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 주었습니다. 이후로도 몇 해가 흘러 이화는 어느새 14살이 되었습니다. 봄볕이 따뜻하게 내려앉던 어느 날 이화는 평소처럼 관기로 들어가는 좁은 골목을 지나고 있었고 마침 그 모습을 보고 있던 몇몇 마을 선비들이 이화에게 손가락질하며 수군대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얼굴도 사람이라 할 수 있는 건가? 저런 아이가 저기 관기들 사이를 오가며 일을 한다니? 매주가 인간으로 둔갑한 거라면 딱 저 모습이지 않겠소? 이화의 존재는 늘 조롱거리였습니다. 그저 다른 자리에서 일했더라면 좀 덜 눈에 띄었겠지만 하필이면 예쁜 관기들이 오가는 골목에서 일하니 더욱 그 얼굴이 도드라지는 셈이었습니다. 그러던 그때 마침 그 길을 지나가던 한 청년이 선비들의 수군거림에 발걸음을 멈추고는 조용히 말을 붙였습니다. 실례하오. 내가 지나가다 들은 말이오만 저 아이가 이 마을에서 그렇게 유명한가 보? 그 말을 던진 이는 이름이 나혜진이라는 젊은 유생이었습니다. 옷차림도 말투도 범상치 않아 보였기에 선비들은 그가 누구인지 궁금해졌고 곧 물었습니다. 처음 뵙는 얼굴이십니다. 거옥 마을에 새로 오신 분이신지요? 예, 오늘 막 도착했소. 이곳 외수대감댁에 머무를 예정입니다. 조카로서 잠시 배우러 온 몸이오. 오, 원님의 조카분이셨군요. 어쩐지 범상치 않아 보이셨습니다. 과분한 말씀이오. 학문이 부족하여 이곳까지 배움을 구하러 온 것뿐이오. 연배도 비슷해 보이니 머무는 동안 학문도 나누고 교류도 하면 좋겠습니다. 나혜진의 말에 마을 선비들은 곧장 마음을 열었고 이내 서로 형님, 아우하며 통성명을 마쳤습니다. 잠시 후 나혜진은 원님이 머무는 관아에 도착하여 숙부인 외수대감에게 인사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외수대감은 조카를 반가워하지 않았습니다. 그 얼굴을 본 순간 찌푸린 표정으로 단호하게 말하였습니다. 혜진아, 이곳은 너가 예전처럼 멋대로 행동할 수 있는 곳이 아니다. 너가 이 마을에서 어떤 존재인지 잘 알고 있을 것이다. 이곳에서도 사고를 친다면 나는 반드시 관가의 법도에 따라 너를 벌할 것이다. 예, 알겠습니다, 숙부. 외수대감은 한숨을 내쉬며 자리를 떴고 혜진은 관아를 나서자마자 투덜거렸습니다. 태어나서 숙부가 원님이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젊음이란 것도 잠시인데 그걸 전부 학문 따위에 쏟으라니 내 참 기가 막히는구만. 그렇게 말하면서 혜진은 이미 마음속에 결정한 듯 학문보다는 자유롭고 흥청망청한 삶을 선택하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이후 혜진은 마을 선비들과 곧잘 어울렸습니다. 낮에는 책을 펼쳐 공부하는 척을 했고 해가 지면 기생들을 불러 함께 술자리를 즐겼습니다. 그렇게 보내는 밤들 중 혜진은 기생들 사이에서도 특히 아름다운 한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그녀의 이름은 운심. 운심은 얼굴이 곱고 말투도 지적이며 행동 하나하나에 기품이 서려 있었습니다. 처음 보는 순간부터 혜진은 그녀에게 빠졌고 이후로는 날마다 그녀를 찾아가 시간을 보냈습니다. 운심아, 내가 봤던 그 어떤 여인들보다도 너는 다르다. 너에게 품은 마음은 가벼운 것이 아니다. 내 이름을 걸고 맹세할 수 있다. 선비님, 지금은 저를 사랑한다 하시지만 나중에 과거에 급제하시고 반가의 교수가 되신다면 저 같은 기생은 잊으실 것입니다. 그럴 일 없다. 나는 반드시 너와 연을 맺고 싶다. 그렇게 두 사람은 서로 한날 죽기로까지 약속하며 깊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이후 혜진은 아예 운심의 집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혜진은 술에 잔뜩 취한 채 운심의 집으로 향하던 길에 비틀거리다 스스로 발에 걸려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때 마침 같은 길을 걷고 있던 윤희화가 혜진을 일으켜 세우며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선비님, 괜찮으신지요? 너는
누구냐? 관아에서 허드레의 일을 하는 이화라 합니다. 제가 사는 집이 이 앞이라 지나가다 선비님께서 넘어지시는 걸 보고 도와드렸습니다. 내 뒤를 따라온 것이냐? 그런 건 아닙니다. 선비님께서 다치시는 것 같아 그냥 잠시 도우려 했을 뿐입니다. 혜진은 이화의 얼굴을 보려고 했지만 이화는 고개를 깊숙이 숙인 채 좀처럼 얼굴을 들지 않았습니다. 고개를 좀 들어보거라. 아닙니다. 사람들이 말하길 제 얼굴이 보기 흉하다고들 선비님께서도 기분이 상하실까 염려되어 그렇습니다. 허허, 그런 궤변이 어디 있느냐? 사람이 얼굴로 기분이 상한다고? 그따위 말은 내가 태어나 처음 듣는 소리로구나. 혜진의 말에 이화는 고개를 조심스럽게 들었고 그녀의 얼굴을 본 혜진은 순간 눈살을 살짝 찌푸렸습니다. 하지만 곧 표정을 감추고는 말했다. 사람 얼굴이 어찌 다 같을 수 있느냐? 뚱뚱한 사람도 있고 마른 사람도 있는 법이지. 너는 내 자신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느니라. 정말 고맙습니다. 선비님. 혜진은 마음에도 없는 위로의 말을 남기고는 다시 운심의 집으로 향해 걸어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화는 생전 처음으로 누군가에게 받은 따뜻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뭉클해졌고 밤하늘의 달을 바라보며 혼잣말을 하였습니다. 달님, 그 말 한마디가 저에겐 평생 잊지 못할 선물입니다. 어느덧 나혜진이 이 마을에 머문 지 1년이란 시간이 훌쩍 흘러갔습니다. 숙부인 외수 대감은 그간 전혀 학문에 집중하지 않고 술과 기생에 빠져 지내는 조카의 모습에 더 이상 실망을 감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그는 나혜진에게 본가로 돌아갈 것을 권하였습니다. 나혜진 역시 이제 이 마을 생활이 지루해진 참이었기에 기꺼이 한양으로 돌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떠나기로 결정한 나혜진은 그간 친하게 지냈던 마을 선비들과 사랑하던 운심에게는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난다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이를 들은 마을 선비들은 나혜진과의 이별이 아쉬운 듯 마지막으로 성대한 술자리를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햇살이 한낮에 뜨겁게 내리쬐는 가운데 선비들은 운심의 집에 큰 술상과 주안상을 차리고 기생들도 불러 떠들썩한 자리를 벌였습니다. 운심은 나혜진의 곁에 꼭 붙어 앉아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서방님, 소녀는 서방님만 기다리며 살겠사옵니다. 부디 금이환영하시오. 꼭 다시 저를 찾아와 주십시오. 나혜진은 태연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운심아. 내가 반드시 금이환영하여 너에게로 돌아오마. 입만 열면 거짓말이 술술 나오는 나혜진은 아무렇지도 않게 그녀를 달랬습니다. 밤늦도록 흥겨운 술자리가 이어졌고 모두 술에 흠뻑 취한 채 집으로 돌아가기로 했습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마침 이화의 집 앞을 지나던 중한 선비가 묘한 웃음을 지으며 말했습니다. 자, 여러분, 그냥 헤어지기엔 아쉽지 않소? 마지막으로 특별한 추억을 하나 만들어 보는 것이 어떻겠소? 다른 선비들이 의아하게 바라보자 그는 다시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집에 사는 못생긴 아이, 윤희와 말이오. 우리 중 하나가 오늘 밤 저 아이에게 사내의 품이 어떤 것인지 알려주고 가는 게 어떻겠소? 순간 주변의 선비들이 깔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나혜진도 이 말에 농담 삼아 크게 웃으며 동조했습니다. 그거 좋소. 마지막으로 의미 있는 일을 하나 하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지요. 처음 제안한 선비는 동전을 꺼내들며 말했습니다. 자, 엽전을 던져서 뒤집힌 면을 보는 사람이 오늘 밤 저 아이와 밤을 보내는 걸로 하죠. 동전을 던졌고 결과는 나혜진과 다른 선비는 뒷면이었고 처음 제안한 선비가 앞면으로 혼자 걸려들고 말았습니다. 처음 제안한 선비는 얼굴이 굳어지며 당황하여 급히 말을 바꿨습니다. 이런, 처음은 연습 아닌가? 다시 던집시다. 나혜진은 비웃으며 그 선비에게 말했습니다. 이 사람 참 사내가 말이 많구먼. 싫다면 내게 돈을 내시오. 그러면 내가 대신 다녀오리다. 선비는 망설이다가 품속에서 100냥이 든 돈주머니를 꺼내 나혜진에게 넘겼습니다. 자네가 대신 가주면 고맙겠네. 200냥 값어치를 꼭 하고 나오게나. 나혜진은 그 돈주머니를 받아들고는 속으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렇게 쉽게 내놓다니 참. 하지만 어차피 며칠 뒤면 마을을 떠날 것이었기에 마음을 굳게 먹고 이화의 집 앞에서 기척을 했습니다. 거기 아무도 없느냐? 잠시 후 윤희화가 방문을 열고 밖을 내다보다가 나혜진을 보고 깜짝 놀라며 다가왔습니다. 어머, 선비님께서 어찌 이런 누추한 곳을 찾아오셨습니까? 나혜진은 진지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들어가서 얘기해도 되겠느냐? 윤희화는 당황했지만 곧 마음을 진정시키고 나혜진을 방으로 안내했습니다. 급작스럽지만 사실대로 말하마. 나는 며칠 뒤 이곳을 떠난다. 오늘 친구들과 장난삼아 내기를 해서 너에게 사내가 되어주러 왔다. 허나 내가 싫다면 지금이라도 돌아가겠다. 윤희화는 순간 얼굴이 붉게 달아오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어찌 선비님을 거절하겠습니까? 윤희화는 서둘러 주안상을 간단히 준비해 방으로 들고 왔습니다. 둘은 함께 술 몇 잔을 나눈 뒤 촛불이 꺼졌습니다. 한참 후 촛불이 다시 켜졌을 때 나혜진은 돈주머니에서 20냥을 꺼내며 말했습니다. 이제 너는 어엿한 여인이 되었다. 누가 묻거든 나혜진이 내 머리를 올려줬다고 솔직히 말해도 좋다. 이 돈으로 맛있는 것도 먹고 옷도 사입거라. 윤희화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돈은 넣어두십시오. 제가 어찌 돈을 받겠습니까? 나혜진은 강권하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를 위해 줄 수 있는 마지막 선물이니 꼭 받아라. 그리고는 집 밖으로 나왔습니다. 밖에서 기다리던 친구들은 크게 웃으며 돌아갔고 얼마 후 나혜진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한양에 돌아간 나혜진은 학문은커녕 더 방탕한 생활을 하였습니다. 운심은 3년간 연설을 보냈지만 나혜진에게 답장은 없었습니다. 결국 운심은 그를 잊기로 했습니다. 5년이 지나도록 정신을 차리지 못하던 나혜진은 결국 아버지에게서 쫓겨났습니다. 거리로 내몰린 그는 급히 초라해진 모습으로 이 마을의 운심을 찾아왔지만 운심은 이미 관아 기생이 되어 그를 차갑게 거절했습니다. 이제 와서 저를 찾으십니까? 다시는 얼굴 보이고 싶지 않으니 어서 가세요. 초라하게 쫓겨난 나혜진은 마지막으로 윤희화를 떠올리고 그녀의 집 앞에서 망설였습니다. 잠시 후 집으로 돌아온 윤희화는 나혜진을 알아보고 그의 손을 붙잡으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서방님, 어쩌다가 이 꼴이 되셨습니까? 어서 안으로 들어가세요. 이화는 혜진을 방으로 데리고 들어가 앉혔고 그는 이제서야 부끄러운 얼굴로 말했습니다. 내가 돌아올 곳이 너밖에 없더구나. 윤희화는 나혜진을 방 안에 앉혀놓고 눈물을 흘리며 어찌 된 일인지 자초지종을 물었습니다. 나혜진은 고개를 떨구며 힘없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과거에도 여러 번 낙방했고 학문엔 도통 흥미가 없었으니 집안에서 더 이상 받아주지 않더구나. 여기저기 아는 이들을 찾아가 봤지만 모두가 나를 외면했지. 그래서 이렇게 떠돌다가 너에게로 오게 된 것이다. 이화는 그 말을 듣고 안타까운 눈빛으로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저는 서방님께서 반드시 크게 성공하실 줄 믿었는데 어찌하여 일이 되셨습니까? 이 마을에 계시는 동안은 제 집에서 편히 쉬시며 지내십시오. 이화는 그렇게 말하며 방 한쪽 구석에서 오래된 나무 상자 하나를 꺼내왔습니다. 그리고는 조심스럽게 상자를 열어 안에서 가지런히 접힌 명주 옷 한 벌을 꺼내 혜진의 앞에 놓았습니다. 서방님께서 떠나시던 날 제게 주신 그 돈으로 서방님이 입으실 옷을 마련해 두었습니다. 언젠가 서방님께서 다시 저를 찾아오신다면 꼭 이 옷을 입혀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이 정말로 그날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부디 이 옷으로 갈아입으십시오. 나혜진은 이화의 정성 어린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동안 자신에게 보여준 사람들의 차가운 태도와는 너무도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는 힘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작게 말했습니다. 정말 고맙구나. 이화야. 나혜진이 옷을 갈아입으러 옆방으로 들어간 사이 이화는 저녁밥을 준비하겠다며 방을 나섰습니다. 그런데 부엌 쪽에서 무언가 깨지는 소리가 들렸고 이내 이화가 누군가를 원망하며 혼잣말을 하는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놀란 나혜진은 부엌 뒤쪽으로 슬며시 가보았습니다. 그곳에는 깨진 신주 단지 앞에서 하염없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윤희화가 있었습니다. 나혜진은 자신을 위해 그녀가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신주를 모시고 기도를 올렸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혜진은 아무 말도 못한 채 방으로 돌아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얼마 뒤 이화가 정성스레 차린 저녁상을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혜진은 식사를 하면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이화야, 방금 부엌에서 무슨 일이 있었느냐? 윤희화는 얼굴을 붉히며 머뭇거렸습니다. 서방님이 떠나신 후 신주 단지를 모셔놓고 서방님의 성공과 안녕을 매일 기원해왔습니다. 그런데 서방님이 이 지경이 되신 걸 보니 제 정성이 부족했나 봅니다.
그 귀신에게 원망이 들어 화가 난 나머지 신주 단지를 깨버렸습니다. 나혜진은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과 같은 사람을 위해 그런 정성을 들여온 이화의 모습에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을 간신히 참았습니다. 나혜진은 식사를 마친 뒤 홀로 결심했습니다. 나 같은 인간을 위해 그토록 정성을 다한 이화를 더 이상 실망시킬 수는 없지. 내일부터는 정말 달라져야겠구나. 다음 날 아침, 나혜진은 이화가 차려준 아침밥을 서둘러 먹고 조용히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문을 나서려 하자 이화가 그의 옷자락을 잡으며 울먹였습니다. 서방님, 한 달만이라도 좋으니 이곳에서 좀 더 머물러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제가 서방님께 받은 은혜를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나혜진은 놀라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에게 무슨 은혜를 줬다고 그러느냐? 내가 너에게 한 일은 그저 친구들과의 어리석은 장난이었을 뿐이다. 하지만 윤희화는 눈물을 흘리며 간절하게 말했습니다. 제겐 그날 밤이 장난이 아니라 생애 가장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제발 며칠이라도 쉬며 기운을 차리시고 떠나십시오. 나혜진은 어디 갈 곳도 마땅치 않았기에 결국 이화의 간절한 부탁을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그럼 며칠만 더 신세를 지겠다. 그날부터 두 사람은 함께 생활하기 시작했습니다. 윤희화는 매일 새벽같이 일어나 나혜진을 위한 밥을 짓고 일을 나갔습니다. 점심때가 되면 다시 돌아와 점심을 챙겨 주었고 저녁에도 쉬지 않고 따뜻한 밥상을 차려 주었습니다. 이렇게 하루 이틀이 한 달이 되고 다시 몇 달의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이화의 한결같은 정성을 보면서 나혜진의 마음도 조금씩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느 날 결심한 듯 책을 꺼내어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한 번도 관심조차 두지 않았던 학문이었지만 이번만큼은 스스로를 바로잡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처음엔 쉽지 않았지만 나혜진은 자신의 결심을 잊지 않고 하루하루 공부에 매진했습니다. 그렇게 몇 달이 지나고 1년이 지나고 마침내 3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습니다. 나혜진은 드디어 과거 시험을 보기 위해 한양으로 떠날 채비를 했습니다. 떠나는 날 아침, 나혜진은 이화의 손을 꼭 잡으며 말했습니다. 이화야, 내가 나를 기다려줄 수 있겠느냐? 비록 이번에 과거에 급제하지 못하더라도 반드시 급제하여 너에게 돌아오겠다. 나를 믿고 기다려줄 수 있느냐? 이화는 고개를 끄덕이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제 목숨이 붙어있는 한 서방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러니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그래, 꼭 돌아오마. 이화와 약조를 한 나혜진은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녀의 진심 어린 정성이 하늘에 닿았는지 나혜진은 이번에 마침내 과거에 급제하였습니다. 합격 소식을 들은 그의 아버지가 그를 찾아와 집으로 돌아가자 말했지만 나혜진은 아버지의 요청을 뒤로하고 곧장 윤희화에게 돌아갔습니다. 오랜 기다림 끝에 재회한 두 사람은 서로를 꼭 끌어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신분의 차이로 정식 부부가 될 수는 없었지만 나혜진은 평생 이화 이외에는 다른 여인을 들이지 않았습니다. 두 사람은 아들과 딸을 한 명씩 낳고 서로를 아끼며 생애 끝까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고 처음엔 수군거렸습니다. 신분 차이가 너무 큰 두 사람이 함께 사는 것이 흔한 일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두 사람의 진심 어린 모습을 보고 조금씩 인정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이화는 마을 사람들에게 언제나 변함없이 따뜻하게 대했고 그녀의 진심 어린 마음씨는 점점 사람들의 존경을 받게 되었습니다. 어느새 두 사람 사이에서는 아들과 딸이 태어났고 가정에도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나혜진은 한양에서 관직 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화를 잊지 않았습니다. 비록 신분상의 제약으로 그녀를 정실부인으로 맞이할 수는 없었지만 그의 마음속에 이화보다 소중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사는 집은 소박했지만 항상 웃음소리와 온기가 넘쳤습니다. 이화는 아들과 딸에게도 늘 부모의 사랑을 듬뿍 주며 정성껏 키웠습니다. 아이들은 부모의 따뜻한 사랑 속에서 밝고 건강하게 자라났습니다. 두 사람의 삶에서 얻은 교훈은 그 어떤 가치보다 귀중한 것이었고 사람들은 계속해서 두 사람의 삶과 사랑을 본받으며 살아갔습니다. 이화와 혜진의 이야기는 그렇게 끝나지 않고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영원히 이어졌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야기가 끝이 났습니다. 잘 들으셨나요? 잘 들어주셨다면 댓글로 잘 들었어요 라고 한마디씩 남겨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장미아담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